예, 오늘은 네, 우리 염 교수님 모시고 대한민국 살인 사건 236회입니다. 아유. 오늘 제가 준비해 온 사건은 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대구 이 주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 네. 주점 이름이 온달 주점입니다. 온달 주점 살인 사건. 이름이 온달. 이름은 재밌네요. 온달. 평강공주 네. 남편 온달인지 네. 온달 장군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네. 그런 표기겠죠, 온달이. 네, 네. 이게 발생한 게 1996년도예요. 아유, 진짜 오래됐네. 예, 이거는. 1996년 7월 9일인데 그날이 화요일입니다. 아, 한참 더울 텐데요. 예, 7월 9일 그렇죠. 한참 더울 때 새벽 01시 40분 새벽이에요. 대구시 수성구 네. 상동 수성못이라고 있대요. 수성못. 거기 수성못 유원지 부근에 뭐 아마 명칭은 온달 주점 혹은 온달 식당 뭐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럼 주점 내지는 식당 이렇게 불리는 거 봐서는 이게 접객원을 고용해 가지고 유흥 접객 행위를 하는 식당은 아닌 거예요. 예, 예, 예. 온달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30대 남성이 2명이 있었어요. 예, 예. 30대 남성 2명이 얘들이 갑자기 식당 주인 황 씨, 그 당시에 38세 여성이에요. 네. 황 씨. 그다음에 이제 여종업원이 있는데 여종업원 김 씨, 네. 25살. 25. 그다음에 신 씨, 24살. 등 3명을 칼로 찔러서 살해합니다. 아이고, 말이 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식당 주인 황 씨, 김 씨, 신 씨, 이 식당 종업원 2명 포함해서 3명을 네. 칼로 찔러서 죽이고 네. 또 다른 종업원은 19살짜리 김양이 또 있었어요. 이 알바생 또 어떻게? 19살짜리 김양은 또 찔러서 죽이려고 했는데 중태에 빠졌습니다. 아유. 그리고는 내뛴 거예요, 이놈들이. 30대 남성 쓰레기 같은 2명이. 놈들이. 이거 뭐 대형 사건이에요, 대형 사건. 이때 저기 응? 김시신 씨는 저랑 비슷한 나이대 이때가. 그렇겠죠. 예. 96년도니까. 예, 말로는 그 당시에 이제 그나마 19살 먹은 김양 같은 경우는 중태에만 빠졌고 살았어요. 그래도 칼을 제대로 많이. 그러니까 이제 아유. 주인하고 저 나이 좀 있는 언니 그 여종업원 언니 김시신 씨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근데 이제 범인들이 그게 이제 7월 9일 날 01시 40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새벽. 얘들이 언제 들어왔느냐 그 술집에. 네. 그 전날이겠지 당연히. 01시가 넘어갔었으니까. 그렇죠. 예, 늦게. 7월 8일 날 그 전날 예. 밤 11시 40분에 들어왔어요. 11시 40분. 그러면 20분, 40분, 40분, 1시간 정도 있었네요. 1시간이. 네, 그 술집에서 1시간 정도 술 먹다가 결국은 3사람, 저 주인 포함해 3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사건인데 2시간 먹었네, 교수님. 2시간인가요? 예, 예. 2시간인가 보다. 예, 예. 11시 예, 예. 40분에 입장했으니까. 예, 예. 그런데 또 이 피해자가 4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칸막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인데 그걸 칸막 형태로 나눠가지고 눈 비슷하게 영업을 한 거예요. 예, 내가 볼 때는 옛날에 이른바 있었어요. 얘기하는 변태 영업을 한 것 같은데 네. 칸막이 쪽에서 술 먹던 남자 손님이 있었어요. 예. 박 씨. 그 당시 예. 28살 먹은 박 씨. 아, 손님이. 박 씨 등 2명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들 위협해가지고 네. 현장에서 그 사람들 현금 수표 네. 합쳐가지고 41만 원을 뺏었어요. 그때 큰 돈이죠, 사실. 예. 그리고 주점 방 안에 있던 100만 원을 또 갖고 내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견 보면 두 사람의 범행은 강도 범죄죠. 강도로 보이네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명이 그 안에 아무리 여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네, 네. 남자 손님도 2명씩이나 있고. 예. 그런데 2명이 들어와가지고 칼로 이런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 손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술 먹고 있는데 예, 예.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30대 남자 2명이 갑자기 나타났대요. 그러더니 그냥 뭐 주인하고 여종업원 칼로 막 찌르더라고요. 자질해진 모양 이 사람들. 아, 놀랬겠네. 그리고는 돈을 뺏고 이제 자기들 돈 겁줘갖고 뺏고 네. 그 앞문으로 그대로 달아놨다. 근데 이때 이 손님들은 옷을 홀랑 벗으라고 시켜갖고 옷을 다 벗겼어요. 왜 벗긴 거예요? 못 쫓아나오게. 아. 시간 벌기 한 거예요. 시간 벌기. 빨개 벗겨놓으면 못 네, 따라오니까. 빨가 벗겨가지고 이거- 옷도 들고 나와서 딴 데다 버리고. 이거 지능범이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전과자 행동이에요. 이거 예, 보나마나. 예, 예. 이게 전과 없는 놈이 이런 짓은 못해요. 예. 와.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그 주점은 한 7평 정도의 규모예요. 크진 않네. 적습니다. 예. 예. 바닥에 온통 피로 얼룩이 졌죠. 당연하죠. 뭐 칼질했으니까. 예, 예. 세 사람한테 네 사람한테 네 명이 칼질한 칼을 거예요. 맞았습니다. 그리고 탁자하고 의자가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개판 5분 전이죠 한마디로. 네, 네. 근데 이 식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음식점이고 이게 본래는 심야 영업 할 수가 없어요. 아. 이때 심야 영업 단속할 때예요. 아, 96년도에 그때요? 12시 문 닫아야 돼요. 예. 심야 영업을 할 수가 없고 접객원을 고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 영업을 한 거예요. 예, 불법 영업합니다. 그리고 홀레에도 칸막이 시설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원래 식당은 그렇게 막. 칸막이 할 수 있는 건 유흥주점 하거라. 예, 유흥주점. 유흥주점은 세금을 그만큼 더 내고 아유, 그럼요. 그다음에 접객부 그러니까 저 유흥을 저 도와줄 수 있는 네. 그 수작 네. 술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유흥을 돕기 위해서 춤과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음식점이니까 말 그대로 저 밥 팔고 그래야 돼요. 그냥 그리고 밥 먹으면서 소주 한 병 시키면 그냥 주는 정도. 근데 여기는 본격적으로 불법 룸사롱 영업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불법 영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식의 영업 형태를 취하다가 한번 적발이 돼가지고 아. 허가가 취소됐었던 적이 있는. 식당 영업이 취소가 됐구나. 그랬다가 94년 3월달에 다시 허가를 받아갖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영업을 해온 건데 예. 그러니까 저 2년 넘게 심야 영업을 했죠. 아까 96년도에 나왔는데 94년도에 다시 그렇죠. 문 열었으면 2년 넘게 불법 영업했잖아요. 네네. 근데 단 한 번도 구청 단속이 적발된 적이 없대요. 아.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걸 좀 아셔야 되겠더라. 내가 보니까 뭐요? 저 술집이나 노래방 같은데 단속하는 거 관련돼서 무작정 경찰이 하는 걸로 인식을 그래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니거든요. 네. 원래 술집이나 이 노래방 이런 데를 저 1차 단속 책임 있는 데는 시청구, 시군구입니다. 예, 예. 위생 담당. 그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두 번째라면 보건소예요. 예, 예. 경찰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거는 경찰의 직무가 뭐 경찰의 직무는 다지만 예. 원래 주 업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뭐 노래방 영업을 단속을 안 했느니 뭐 이렇게 변태 영업하는 데를 단속을 안 했느니 뭐 이런 얘기하면 경찰만 욕하더라고. 이거 아니 거기 구청당 관할이에요. 군청. 그건 1차적으로 구청 소관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경찰은 부수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아셨으면 좋겠더라고. 하여튼 여기는 94년도부터 이미 한번 취소됐던 적이 있어서 불법 영업하다가 예. 불법 영업하면 저 영업 허가 취소해버려요. 예. 취소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다시 그 장소에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를 다시 내가지고 94년도에 내서 칸막이 만들고 접객 붙어가지고 불법 영업한 거예요. 불법 룸사롱을 한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단속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거 여기에서 사건이 난 겁니다. 여기도 뭐가 있네. 아이. 복잡합니다. 예. 자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 채취 등을 하고자 했으나 네. 그러니까 이제 범인들이 마시던 술병. 예. 그렇잖아요. 술 먹을 거 양주 아니에요, 하나 하고 2시간. 맥주 예. 5병 먹었대요. 예. 양주 하나 하고 맥주 5병. 예. 술잔 그 술병 술잔 또 담배꽁초 예. 이런 걸 가져가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왜요? 아마 지운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운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봐서는 전과자라고 볼 수밖에 그렇게 없어요.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경찰은 사건 2일째가 이제 되는 10일 날 네. 사망한 황 씨의 손가방에서 네. 그 여주인이 네. 황 씨라고 그랬잖아요. 네. 손가방에서 여동생 명의로 지난 4월달에 가입한 대한생명 개인연금 보험증서에 묻은 혈흔을 발견했어요. 아 혈흔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칼로 찔러서 저 술집 주인을 죽이고 여주인을 죽인 다음에 그 여성의 가방을 열어서 뒤진 거야. 네, 돈 뒤지는 과정에서 여동생 명의로 아마 그 대한생명의 개인연금보험 증권 들어주고 있었나 봐. 네, 네. 그걸 만지는 바람에 이제 혈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과수에 지문 감식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흔 지문이네요. 예, 혈. 예. 예. 그러면서 한편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보험금하고 연관된 혹시 범죄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보험증권 보험. 증서를 예, 만지작거리고 예, 한 게 예. 봐서는. 예. 근데 저는 애초부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험증서 가져가서 뭐 했었는데 아무 짝이 필요 없어요. 어디다 써먹어? 예. 하여튼
지문 감식을 의뢰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하고 테이블 등에서 지문 8점을 채취했어요. 아, 일단 8개 나왔다는 얘기네요. 네, 8점을 채취해서 의뢰를 합니다. 네. 그랬는데 3일 만에 돌아온 거는 종업원들의 지문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걔네 건 아니고요. 8개. 예. 범인들은.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좀 불분명한 지문 뭐 이제 이른바 얘기한 쪽지문, 흐린 지문 같은 거는 대조 지문이 없다 보니까 이게 96년도라고. 그러니까 예. 지금처럼 에이피스 예. 혹은 아피스라고 예.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방송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 청에서 나온 사람들 전문가들은 이제 에이피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피스. 네. 근데 이제 일선에서 형사들은 아피스 아피스라고 합니다. 그러죠. 예. 아피스나 에이피스나 같은 얘기입니다. 네. A로 시작되는 거고요. 네. 그때는 그 에이피스 즉 말하면 아피스 그 없었습니다. 지문이 현장에서 발견이 돼도 그 지문을 보내갖고 바로 밝힐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네.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를 추린 다음에 네. 그놈들을 지문을 찍어갖고 대조하는 그런 시스템의 지문 수사를 했어요. 원시적이었죠. 뭐 그러니까 원시적이었죠. 기계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상 입었던 그 여성 19살짜리 네, 19살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네. 이 사람 진술을 들었더니 생존자한테 진술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생긴 놈들인지. 네, 네. 그랬더니 그 2명은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아, 본 적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면식범 소형으로 추정이 되는 네, 거예요. 예.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네,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수법은 엄청 잔인하잖아요. 잔인하잖아요. 이 네 수법의 명을 잔인성으로 보아서 혹시 여주인이나 여종업원에 대한 원한 내지는 무슨 치정 이런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돈을 가지고 가고 뺏어가고 했기 때문에 금품 강취의 목적 범행이라는 것도 배제하지는 않죠. 이게 이런 경우에는 항목이 애매할 때는 골치가 좀 아파요. 그렇죠. 강도라고 보기 너무 돈만 뺏어가기에는 제한만 하면 되지 돈 그럼, 뺏어가는 거 예, 예. 그렇게 마구 찔러서 사람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 술집 그 주인 황 씨에 대한 감정, 원한, 치정 뭐 이런 거 아닐까? 또 그게 아니면 여종업원들에 대한 뭐 원한 치정이 아닐까? 이쪽을 더 좀 더 비중을 두고요. 근데 또 교수님 원한이라 그러면 돈 꺼내간 게 또 웃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격 규정하기가 좀 더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거기다 또 그렇게 재단이 옆에 굳이 테이블까지 가서 가서 애들 돈다 또 뺏어가고. 돈 다 뜯어가고 옷 벗으라고 그러고 참. 그러면 강도 목적으로도 보이고 야, 이거 뭐야.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이제. 근데 이제 금품 강취 목적이라면 구태여 3명씩 안 죽여요. 4명이 죽을 뻔했던 거예요. 4명이 사실은 예. 지들 입장에서 4명 죽이려고 예,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런 거 봐서는 이게 강도 목적으로 또 보기도 어렵다고요, 사실은. 아, 이거 뭐 마피아 대량 학살. 그러니까 그냥 이거 원한 치정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뒀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대구 경찰청 난리 났겠네. 이거. 난리 난 거죠. 이거 뭐 난리 난 거죠. 어떡하냐. 그러니까 일단 목격자들 진술에 의거해서 몽타주 만들어요. 몽타주. 당연히 네. 만들 수 있죠. 그 대구 남부경찰서 소관인데 네. 그래갖고 전국 수배합니다. 네. 당연히 그거 해야 되겠죠. 3명씩이나 죽인 사건인데 이거는 우물딱주물딱 하면 큰일 나요. 네, 일단 빨리 공개 수배해야 돼요. 그 사람은 몽타주 그려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나온 그 몽타주의 이들의 인상착의는 30대 초반 170cm가량 되고 중키. 곱슬머리다. 곱슬머리, 또 한 놈은 30대 스포츠형 머리를 했다. 고층머리, 그리고 보통 체격이다. 보통 체격. 요 정도 이제 두 놈의 그 인상 차이가 나왔고요. 네. 이제 그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을 또 알아보기 시작해야 되잖아. 그렇죠. 24, 25살. 속된 말로 저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떤 거리가 있는지 찾아보려니까 좀 쭉 이제 조사를 해요. 예. 주인은 주인대로 조사하고 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종업원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거기 그 술집에 온 거예요. 거기 사람 아니에요? 일주일. 대구 사람 아니에요? 경남 창녕에서 아. 그 대구로 와서 일을 한 거예요. 같이 왔어요. 전부 다. 근데 이제 대체로 같이 댕기죠. 그렇죠. 예. 아마 이제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선불금, 예. 이른바 얘기하는 마이킹이라고 해요. 마이킹. 예, 예. 자기들끼리 선불금 주고 이렇게 3명, 4명 팀 묶어갖고 올라왔다 가고 뭐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런 수사 참 많이 했는데 네. 하여튼 이 여종업원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고향 경남 창녕에서 대구로 와서 거기 네. 이 운달주점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생존한 김양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죠. 종업원들하고 태연히 술을 마셨대요. 거기 앉아서
아무 일 없었네요. 손님 그럴 받으면서 때는. 그냥 주고 받은 거요. 예, 예. 그런데 다른 손님들은 놔두고 그냥 여종업원하고 그 사장만 잔인하게 살해한 걸로 봐서 이건 계획범죄로 추정할 수밖에. 일단 계획으로는 보이네요. 네, 그렇게 예, 보이는 노리고, 거예요. 예. 주변 수사했어요. 네. 여종업원들 이건 이제 당연히 여종업원들하고 연루된 뭐 그것도 찾기 위해서 이제 네, 조사를 예, 했어요. 예, 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은 창녕이에요. 창녕. 예. 창녕. 그래서 창녕에서의 행적 같은 거를 쭉 조사를 해요. 아, 저 종업원 분. 네, 종업원들. 예,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여주인 남편, 여주인도 당연히 그 주변 조사를 하겠죠. 그렇죠, 해야죠. 그 남편이 있어요, 박 씨라고. 예, 예, 박 씨. 남편도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남편하고 관계 뭐 이런 거 조사를 또 네. 경찰이 다 해요. 네. 그러니까 붙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손님으로 왔던 사람은 순식간에 칼들이 대고 이 새끼들 옷 다 벗어 소지품 꺼내고 예. 홀레당 벗고 돈 뺏겠다고 그랬잖아요. 40만 원. 40 예. 몇만 원. 예. 거기에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가 포함이 돼 있어요. 수표 추적되어 있네요. 이거 번호 추적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10만 원짜리 이 사람이 기억을 못 해요. 돈이 많은가 왜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표 추적도 못 했어요. 어디 은행에서 발급받았는지 그런 거조차도 이게 진짜 그때 답답했대요. 야.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수표인데 네. 우리 일반적으로 받으면 뭐 조흥은행 아니 옛날에 알죠. 뭐 무슨 은행이 은행은 알아요. 그거 알잖아요. 네. 근데 묘하게 또 그 수표를 받긴 받았는데 기억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때 10만 원짜리 수표면 지금 100만 원짜리인데 그게. 못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그 수표 추적도 좀 어려웠다고 어렵고 하고요. 일단, 네. 뭐 당연히 전화 이제 뭐 이런 것도 보겠죠. 근데 네. 이제 이때는 대체로 이제 유선 전화만 있었죠. 네, 네, 네. 경찰이 살인 사건 신고받고 출동해가지고 주점에 있을 때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전화가? 주점으로. 예, 예. 전화가 딱 걸려오는데 전화를 딱 받으니까 그 사망한 여종업원 있잖아요. 예, 예. 여종업원 삐삐 번호가 몇 번이냐고 묻는 사람이 전화가 있었어요. 삐삐 번호를. 네, 그때 이제 이게 삐삐 이거. 예,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무선 호출기? 예, 맞아요. 그게 그 번호가 몇 번이냐고 묻는 전화가 하나 걸려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전화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거기 어디시죠? 하는데 뚝 끊어버렸어요. 아, 경찰이 물어봤는데. 이때 경찰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이거 이 새끼 혹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도 했다고 하는데 예, 예. 근데 여기서도 그 별반찬 없었어요. 없었고. 예. 자 이거 사건은 이제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상태. 네, 네. 이거 미쳐요. 근데 이게 유감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는데 뭘까요, 교수님?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대조할 대조군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즉 말하면 유사전과자 등 지문 관리가 전체적으로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때는 되게 그랬어요, 예. 아니 근데 여기가 그 대구 정도면 꽤 큰 데인데 네. 그 지문 관리가 좀 총체적으로 약간 부족했던 느낌은 있어요. 그때 뭐 지문이야 그랬죠. 내가 이제 왜 유사전과자 지문 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했다. 대조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 예. 현장에서 지문이 채취되면 그 당시에는 그걸 가지고 용의자군을 찾아서 용의자군의 지문하고 대조를 했다고 그랬기 그 당시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용의자 군 속에 들어가는 놈은 유사전과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맞죠. 예. 뭐 강도나 뭐. 예. 예. 그러면 그놈들 여기서 발견된 거하고 그놈들 지문을 대조하면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유감해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주로 집중했던 거는 강도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원한이나 치정 쪽으로 봐서 그렇기는 해요. 강도 이런 쪽을 그러니까 워낙 또 대상이 많다 보니까 어렵기는 했었을 겁니다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원한 아까 말씀드린 것 성격 규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 예. 범죄 성격을 규정해야죠. 강도보다는 원한이나 치정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대상자 용의자군을 살폈던 것 같아요. 강도 전과가 있는 새끼들 다 추렸으면 조금 빨리 해결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도로 보면 강도로 보기가 너무 그래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고 범위가 너무 범위도 넓어요. 또 무지하게 넓어지고. 뭐 자기 입장에서는 뭐 수사관들이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범위를 좁히는 게 그렇죠. 신속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한 치정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대상자가 달라졌고. 그렇죠, 달라지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주변 인물에 또 특히 집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한이나 되니까. 치정은 피해자 주변 인물이잖아. 탐문을 열심히. 그쪽에만 그 매달린 거예요. 이 강도 전과나 이런 게 있는 쪽보다는. 예, 이게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려났던 거죠. 예, 강도 예, 쪽에. 예.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나고 이제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한 달 지났어요. 96년 8월 8일 날이에요. 한 달 지났네요. 96년 8월 8일 날. 예.
그렇지 않아도 이 사건 사람이 지금 3씩이나 죽은 사건인데 그 난리죠. 이것도 해결 못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남부서관 내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하네. 납치요 또? 예. 와. 제가 맨날 말씀드리면 사건은 쓰나미처럼 예, 밀려온다고. 예, 뭐. 그러니까 남부서 때 아주 독박 타이밍이에요. 납치 사건이 발생했네. 이게 납치 사건은 뭐였냐면 예. 아내가 신고를 했어요. 아내가. 예. 우리 남편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예. 우씨래요. 우씨. 예. 그 당시에 예. 44살. 예. 우씨 우리 남편이 납치가 됐다. 납치가 됐다. 아이고 어떻게 납치된 거 알아요? 아이 범인이 10번 이상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돈 준비하라고 그래요. 지금 남편 네. 납치했다고. 네. 그러면서 몸값으로 1억 5천만 원 내놓으래요. 이거를 이 교사 수학 교사 우씨 그 아내가 경찰 남부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빨리 하셨네. 잘하셨네. 깜짝 놀란 거지. 예, 예. 어쨌든 잘하네. 그리고 나 이제 그러니까 이 신고 받고 나면 굉장히 비밀리에 수사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예, 사바사바 해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돈 준비 됐다고 그러고요. 예. 만나십시오. 예. 그러고 이제 형사들은 그 트렁크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죠. 교수님 그 궁금한 게 잠복을 이럴 때 이제 납치나 뭐 이렇게 돈 만날 때요. 접선할 때 안 걸리게 어떻게 주로 많이 트렁크도 그 당시에는 타고요. 트렁크에도 타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 배치가 되는데 네. 대체로 이 범인들이 만나기로 한 장소 2-3번 바꿔요. 아 바꿔요 무조건. 2-3번 바꾸기 때문에 그렇지. 그 장소에 미리 가서 잠복은 하지만 형사가 그러니까 많이 필요해요. 아. 형사가 그 잠복하지만 아무 첫 번째 약속한 곳은 꽝 칠 경우가 많아요. 아. 첫 번이나 두 번째 한 3바퀴 돌린 다음에 하는 경우가 그 영화에 나온 식으로 계속 그래서 뺑뺑이 추적하는 돌리네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흔해 빠진 거니까 네. 그 당시에 저희는 주로 이제 영업용 택시를 빌려가지고 아 영화. 택시 기사 복장하고 거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식으로 쫓아가는 그런 방법을 요즘은 취하긴 덜 받죠 택시는. 예. 네, 많으니까. 예. 하여튼 일단은 만나기로 했어요. 네. 1억 5천만 원 요구하니까 네. 그날이 8월 10일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이틀 지났네요. 예, 8월 8일에. 중앙여상 인근에 있는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방에서. 중앙여상 인근에 있는 다방. 8월 10일 그러니까 신고하고 이틀 뒤에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경찰이 여러 가지 이제 준비했겠죠. 예. 그래서 만나십시오. 돈 준비됐다고 만나십시오. 한 게 이제 8월 10일 이틀 뒤에 오후 3시에 중앙여상 인근에 있는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당연히 경찰이 잠복했죠. 예. 당연히 현장에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났어요. 현장에 다방에 들어가서 아무리 봐도 수상한 사람 하나도 안 보였고. 그렇지. 그런데 그때 이제 대체로 만나기로 한 장소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멀리 원거리에서 그렇게 이쪽 그 형사들이 왔는지 동정 살피는 놈들이 있어요. 아 배회하는 애들 혹은 망원이 그 있어요. 인근에 가까운 높이에 옥상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내려다보는 새끼들도 있습니다. 예. 그거 염두에 둬야 돼요, 형사들이. 염두에 둬야 그래서 되겠네. 거기에 걸맞는 복장해야 돼. 거기서 지하철 공사가 있으면 바가지 쓰고 파이버 쓰고 네. 뭐 복장 지하철 공사 복장하고 거기서 뭐 벤치 공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그러네.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돼. 그 예, 환경이.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예. 보니까 안 나타난 건 당연해. 그런데 이제 또 형사도 한 수 더 위지. 예, 그렇지. 좀 더 멀리에서 또 그걸 보지. 아 지켜보는 놈을 보기 위해서 형사는 또 멀리서 또 보죠. 멀리서. 예. 이렇게 봤더니 다방 근처를 이렇게 뱅뱅 배회하는 놈이 하나 수상한 놈이 있어. 아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 예. 그래서 살살 접근해가지고 딱 낚아챘어. 아. 그 놈이 이름이 박광이야. 박광. 의자입니다. 박광이요. 33살 먹은 남자예요. 박광. 아. 이게 범인이에요. 예. 박광이. 그거를 박광이 혼자 와가지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뱅뱅 도는데 경사가 낚아채니까 예. 이때도 실수한 거예요. 그놈 하나만 바로 낚아채면 안 되거든. 아. 근데 그놈을 낚아채는 바람에 예. 이게 저 납치 한번 생각해요. 44살 먹은 장년 남성을 납치하면 혼자 했겠습니까? 안 되죠. 죽어도 안 되죠. 분명히 공범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한 놈만 낚아채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계산을 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놈을 채버리니까 멀리서 잡히는 걸 보고 이 새끼들이 그냥 그대로 도주를 했어요. 나머지 공무원이 도망간 근데 거예요. 요놈들도 택시 타고 왔어요. 아. 택시를 아도해가지고 왔어요. 아 택시를 렌트해갖고요. 근데 그때 그 우교사는 트렁크 속에 감금돼 있는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택시를 그냥 통째로 빌린 거네. 자기들이 몰고. 야 머리 잘 썼다. 그리고는 이놈들이 이제 내뛴 거죠. 네. 뭐 쫓아갔지. 네. 결국은 근데 요놈들이 네. 가다가 경부고속도로 옥산 휴게소 예. 한 놈은 잡혔어 지금. 예.
경부고속도로 옥산유교소에서 그 우교사를 냅두고 서울로 도망갑니다. 대전 가는 쪽으로 가다 버렸구나. 그 바람에 이제 우교사 같은 경우는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었던 다행이네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잡은 새끼 하나 데려와서 박광희. 자, 지금 살인 사건 하다가 갑자기 지금 납치 사건으로 지금 바로 지금 온 그렇군요. 거예요. 예, 예. 이유가 있어요. 예. 자, 박광을 데려갔어요. 예. 거기 딱 데려가서 우교사 납치 사건 용의자 중에 그 이제 그 쭉 부르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너 몇 명이야? 3명입니다. 이름 대봐. 누구? 자, 이름 나와요. 네. 원형호. 예. 원형호예요. 원형호. 그다음에 이영화 예. 나와요. 박광 나와요. 예. 자, 요 새끼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이 몇 달 전에 일어났던 한 달 전에 일어났던 그 온달주점 살인 사건 그 용의자 인상착의 얘기했어요. 두 놈 네, 들어온 거. 예. 두 놈 들어온 인상착의 얘기한 놈하고 요 새끼가 비슷해 보여. 이건 느낌은. 눈썰미야. 이거 비슷하거든. 예. 형사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가 그 사건 맡았으니까 더 신경 썼을 거야. 그렇지. 이거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너 이 새끼 너 온달주점 갔지. 아,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저는 납치 이것만 처음에 부인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비로소 형사들이 야 그때 지문 나온 거 있지? 그 채취한 거 있었잖아. 대조군 롭수하고 제대로 못한 거. 온달 저 박광희 거 찍어 대조했습니다. 맞아요. 딱 떨어집니다. 그냥 잡았네. 바로 일치한 겁니다. 어머나. 그자 이거 들이대니까 박광희가 깔 수가 없잖아. 그러네. 지문이 나왔네. 거기서 그냥 시인합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순순해졌대요. 그때까지 펄펄 뛰고 저 납치 미수 내가 들어가 살아봐야 얼마 안 살지 뭐 이러면서 덤볐다는 거야. 네. 자, 그 도주한 두 새끼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 원영호라는 놈은 26살이에요. 그다음에 이영화라는 놈은 31살이에요. 그러면 3명이네요. 예, 3명입니다. 박광희는 33살이고요. 그러니까 박광희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예. 원형호, 이영화. 예. 자, 그래서 박광 이제 하나 드러났죠? 네. 그러면 이제 원영호하고 이영화도 요런 둘 중에 한 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같이. 그렇죠. 술집에. 네, 주점에 그래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지문 대조해가지고 확인하니까 네. 원영호하고 박광희가 살인사건의 범인이다. 원영호하고 예. 이영화는 이영화는 아니에요. 들어가고, 예. 원영호하고 박광희가 들어가갖고 3명 찔러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이제 그거 성공하고 나니까 예. 이제 납치까지 해서 1억 5천 한몫에 그냥 땡기려고 술집에서 푼 돈밖에 안 나왔거든. 그 자기도 잡히진 않았고. 안 잡혔고 이거 상당히- 형사들 뉴스 보니까 빌빌하거든. 예. 자신감을 가졌던 거예요. 간이 배 받고 나올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이놈이 순순하게 이제 진술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이 새끼 말로는 그랬어요. 왜 이렇게 너 순순하게 자백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돌아가신 그 피해자들한테 제가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하고 그래서 지랄하네.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랄하네, 웃기는 소리야. 내가 볼 때 96년도 같으면 글쎄 사형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사형도 선고하고 있고 때.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특별 대우 해줬을 거예요. 짐작컨대. 네. 굉장히 맛있는 밥에다가 늘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불라고. 그러니까 줄줄줄 예. 잘 불었겠죠. 그럼 두 놈은 어디 갔어요? 자, 두 놈 잡아야죠. 예, 잡아야죠. 이건 납치범이니까 예,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놈들 둘을 잡으려는데 이게 떴다방이야. 꿀림방이 없는 떴다방이야. 그러니까 전국으로 막 돌아다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꿀림방은 자빠이 자는 데를 꿀림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머리 굴려서 자는데 네. 꿀림방이 없는 떴다방 돌아다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죠. 이것도 잡으려면. 그래서 이제 다방면으로 이 새끼들 잡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댕기는 중이야. 형사들. 네. 이제 죽을 맛이지. 근데 이때부터 형사들 눈에서 광기 나오지. 온달주점 사건까지 연관돼 있잖아. 그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눈에서 불 나오지. 이건 잡으려고 이제 난리가 난. 이 와중에 네. 기가 막힌 익명의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뭔 제보가 있어요, 이제? 무슨 동에 있는 빈 집에 네.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요. 어디 지역인데요? 그 인근입니다. 대구요? 대구시 비산동입니다. 비산동. 야. 거기는 이영화의 동생이 사는 동네예요. 예. 경찰이 그걸로 출동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즈음에 이제 대구 시내에 납치 사건 발생하고 온달주점의 범인이다 하는 게 쫙 퍼졌어요. 예. 형사들이 얘네들 둘 잡으려고 지금 난리다 하는 것도 쫙 눈 다 퍼졌어요. 뒤집어 있지. 제보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제보하신 분은 내가 이름 아는데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 제보하신 분 입장에서는 빈집에 이상한 놈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걔들이라고 확신을 안 했어요. 그래도 신고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대구시 비산동인데 네. 그때 저 비산동을 저 추리하고 위치를 파악할 때 네. 이미 가족 등본 같은 거 다 뽑아서 네. 이영화나 원영호의 사돈의 팔촌까지 뽑은 상태예요. 네, 가족. 그러니까 비산동에는 이영화 동생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 맞은편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아, 빈집. 동생이 살고 있는 맞은편에 빈집이 네. 하나 있어요. 예. 거기 딱 들어갔는데 두 새끼 거기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아, 현장에서 다 건거됩니다. 그냥 건거냈네. 그게 96년 8월 15일이에요. 광복절 날 광복절로 잡혔나요? 8월 15일 날 두 새끼 딱 현장에서 건거합니다. 이거 뭐. 그리고 이 새끼들이 가지고 있던 도피 자금 150만 원 현금. 예. 그것도 압수. 예. 그다음에 얘들은 준비 철저히 했더래요. 뭐가. 산으로 아마 도망다니고 하려고 네. 등산 장비를 풀세트로 구입해서 갖추고 있었고요. 그 등산 장비 하나만 메고 가면 며칠 동안은 산에서 안 내려와도 밥 먹을 정도로 충분히 식량부터 물까지 다 준비돼 있더라고요. 아이, 각오했구만. 이 예. 새끼들. 그리고 가발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야. 가발 덮어쓰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납치 사건의 범인 3명이 다 검거된 거예요. 박광, 예. 원영호, 네. 원형호, 예. 이영화. 이 영화. 그다음에 이제 논달주점 살인 사건은 이 중에 2명. 박광, 예. 그다음에 원영호. 원영호. 예. 그러니까 결국은 범인은 사거리 다 3명 다. 두 놈은 겹친 거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표현을 하자면 일타쌍피가 돼버렸네. 한 그렇죠. 건으로 두 건의 살인.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강력 납치 사건이 없었으면 애먹을 뻔했어 이거. 그러니까 엉뚱한 사건에서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엉뚱한 사건. 어쨌든 잡았네. 예, 그래서 검거가 돼서 이놈들을 잡았는데, 예. 그러면 이놈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뭐 미친놈들 이 박광이 33살 먹은 박광 이놈 있잖아요. 네. 이 새끼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노산강도에서 교도소 들락거렸대요. 수가 놀았네 아주. 96년 5월 25일 날. 그럼 불과 얼마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네. 예. 석탄일 특사로 그 가석방에서 출소한 놈이에요. 아. 얘는 19살 때 경남 거창에서 살인으로 14년을 복역한 적이 있어요. 야. 안동 경주교도소 들락날락 옮겨다니면서. 나쁜 놈이네. 이 새끼. 이게 박광희 놈은 살인범. 교도소 내에서 목공에 3급 받았대요. 목공에. 예. 그리고 선반도 2급 받았고. 예.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해갖고 모범수.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교도소에서. 이게 나오려고 무슨 자격증 따고 검정고시 합격하고 이러면 모범수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무슨 모범수예요. 물론 모범수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여튼 이 박광이라는 놈은 19살 때 경남 거창에서 살인사건으로 14년 복역한 놈이에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딱 출소한 거네. 맞아요. 이게, 바로 이게. 나온 거예요. 중3 때부터 노상강도 하던 놈이고. 이게 아주 악질인 거죠. 악질이네, 그럼. 이 새끼가 모범수로 석탄일 특사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있다 사고 친 거고요. 그 세 명이 원영호라는 놈은 이제 26살 먹은 원영호 온달주점 공범이죠. 요거 89년도에 이 새끼 살인으로 7년 복역한 적 있어요. 이 새끼도 10대 때 살인한 거네. 예, 이 새끼도 96년 2월 달에 출소했어요. 이것도 10대니까 7년밖에 안 산 거네요. 예, 얘가 그러니까 원영호가 저 박광보다 한 석 달 먼저 출소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영화라는 놈 있잖아요. 이영화. 예. 이제 납치에만 한 놈. 예. 요 놈도 전과 사범이에요. 아이고. 요 세 놈은 교도소 동기입니다. 아, 빵동기예요. 예, 빵덩이. 이게 문제야, 이게. 명문대 나온 새끼들이 이질을 한다니까. 명문대 나왔네. 응? 그럼 그게 그럼 일단 교수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이제 이게 전모를 한번 봐야겠죠. 예. 온달주점. 그 온달주점 그 현장에서요. 네. 한 700m 정도 떨어진 네. 그 상동이래요. 예. 거기에 목공예 방을 운영했대요, 애들이. 아, 목공예 출소하고서 방. 아까 이 새끼가 목공예 예.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딴 놈들도 목공예 한 거예요, 방에서. 네. 목공예 배운 겁니다. 예. 목공예 방을 운영을 했었대요, 박광희가. 예. 그리고 이제 원영호하고 둘이서. 예. 그래서 그 목공예 방 운영하면서 그 인근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술을 자주 마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종업원이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아까 진술했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아, 자주 지나다녀서. 그날도 이제 당구를. 둘이서 예. 주점에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양주 한 병, 맥주 5병 딱 시켜서 마셨어요. 음. 얘들은 이제 빵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되는 새끼들이 시세를 몰라. 한 10만 원 정도는 있었나 봐. 10만 원 내외에서 술 먹기로 하고 두 놈이 거기 딱 간 거야. 네. 가서 이제 술을 양주 한 병에 맥주 5병을 딱 먹었어. 그리고 한 1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얼마야 딱 불렀더니 이 종업원 김씨, 사망한 김씨, 25살. 그 김씨가 30만 원짜리 중간 계산서를 들고 왔어. 에? 3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비싸? 이거 너무 시세를 모른 거예요. 거기서 실랭이가 버려, 실갱이가. 신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 이 새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애를
장난쳐 우리한테 바가지 씌우고 지랄이야 막 이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일본 음식점인데 왜 이렇게 비싸? 그렇게 했겠지. 이게 눔사롱이야? 네, 그렇지. 어? 양아치 같이. 이게 니네가 이게 눔사롱이야? 이제 또 빵집이 얼마나 잘 알겠어. 시간의 영업에다가 말이야. 종업원 둘 수 있어? 칸막이 다 알아요 빵집이들. 했겠죠. 네. 이제 술값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새끼들 술값 안 내려고 안 버텼을 것 내려고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 안 내려고. 아예. 그거 핑계 삼아서 투입자 겁 주고 해가지고 내가 짐작컨대 돈 안 내려고 했죠. 신고한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 문제가 된 것 같고 실갱이가 일어나니까 박광희 새끼 이것들이 겁대가리 없이 주방에서 칼을 들었어요. 과도를. 예. 과도를 딱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이야. 이것들 말이야. 뭐 이렇게 하니까 예. 아이 거기서 끝났어야 돼. 예. 근데 이제 술 장사 하시는 분들이 예. 그런 새끼들 흔히 보니까 예. 이렇게 살인 전과 있는 새끼들이라는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렇지 몰란 거지. 그냥. 무서운 놈들이라는 걸 예, 모르는 그냥 거야. 양아치인 줄 안 거지. 설마 하고 그럼 마음대로 하고 대들어 버린 거야. 예.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 새끼 얘기예요. 내가 볼 때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대들었고 이제 그 과정에 박광희 화장실을 갔대요. 화장실을 갔는데 종업원이 따라가고 바지가랭이를 딱 뒤춤을 잡고 돈도 없는 것들이 술을 처먹냐? 돈 내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거기서 자기가 꼭지가 확 돌아가고 칼로 찔렀대. 아. 그러니까 증말하면 우발적으로 찔렀대. 이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 사망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건 박광희 진술하는 내용대로 저 그대로 받은 거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타당성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 생존한 그 여종업원도. 여종업원은 옆에 테이블에 있던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실갱이하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듣긴 들었죠. 시끄럽니까. 예. 7병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찔러서 죽이고 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는 거야. 예. 아 이제 우리 얼굴 본 사람은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황 씨를 7번 정도 찔렀다는 거야. 주인 황 씨를.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여종업원 같이 앉았을 거 아니야 파트너로. 그렇지. 같이 한테 3명이 앉았었겠지. 저 사장은 주방에서 과일 깎아다 주고 술 날르고 했겠고, 지들 둘이 들어갔을 때 아까 저 김 씨하고 신 씨 여종업원 네. 둘이 저 앉았을 거 아니야. 네. 그거 다 봤지. 네. 그거 죽였단 말이야 셋을. 네. 그리고 옆 테이블에 남자 손님하고 그 옷 호딱 벗겨진 네, 사람, 걔네도 거기에 또 19살 먹은 뭐. 그 저 김양이 거기 있었잖아. 그 김양 같은 경우도 이제 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김양은 죽이려고 같이 찔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자 손님은 옷이나 홀딱 벗고 돈 뺏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한 거고. 그 황 씨 같은 경우는 7번을 찔러갖고 살해했어요. 술집 주인. 진짜 나쁜 놈. 그래서 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구은행 10만 원권 10만 원권 그 수표 한 장입니다. 예. 대구은행. 예. 그다음에 현금 31만 원. 예. 돈 좀 준비해가지고 술 먹으러 간 거예요 손님들은. 예. 도합 41만 원을 뺏겼고 노 씨 이제 그 옆에 그 박 씨하고 또 다른 그 일행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일행 그 남자 둘이 술 먹고 있을 때 이제 아가씨가 둘이 있었잖아. 한 사람은 네. 찔렸는데 안 죽었고 네. 노양이라고 또 있었어요. 네. 그 아가씨한테 가서 저 사장 가방 뒤져봐. 가방에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시켰던 거예요. 예. 근데 이미 뭐 만지고 해가지고 그 혈흔이 예. 그렇게 찍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 손도 찍혔다는 얘기죠. 예. 다음에 시켰지만. 그래서 증거를 안 남기려고 지들이 마셨던 양주병하고 술잔 담배꽁초를 수거를 해요. 그걸 다 수거래요? 네, 수거. 와, 진짜 엽기다 이거. 그리고 손님 저 박 씨, 우 씨는 술 먹다가 이제 홀딱 빨개 벗겨지는 거지. 돈 뺏기고. 거기는 이제 무장이 됐으니까 무장해지고 놀래가지고 칼 들고 있으니까 예. 옷 벗겨놓고 이제 출입문을 향해 통해서 도주를 한 거고. 예. 그 이제 경찰이 물어봤어요. 야, 인마, 그럼 니네 얼굴은 그 남자 손님도 다 봤잖아, 니네. 예. 여종업원하고 사장 그 종업원들은 4명 다 얼굴 찔렀고. 봤다고 다 찔렀잖아, 죽였잖아. 네. 근데 왜 그러면 그 남자들은 안 죽였어? 네. 그랬더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우리 얼굴을 자세히 본 사람들만 죽였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전에도 들락거렸다는 소리야. 그러네. 그러니까 얼굴 모른다. 오늘 얘기잖아요. 순간적으로 한 번 본 게 아니고 예. 몇 번 봤다는 얘기야. 거기. 직원들은 다 자기 얼굴 안다는 얘기지. 그런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얘기했고 아유. 손님들은 우리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질 않더라. 네. 내가 맨날 말씀드리죠. 네. 칼 들고 덤비는 놈 있으면 눈 마주치 말고 얼굴 보지 말라고. 네. 이 저 박씨 우 씨는 나이도 어려요. 28, 29인데 이 손님으로 간 박씨 우 씨 같은 경우는 칼 들고 들어오니까 눈 딱 깔아버린 거예요. 안 쳐다본 거예요. 제대로. 네. 그 바람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박광은 이런 얘기했어요. 이미 뭐 사람을 4명 정도 죽였는데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 둘 죽이려다가 너무 많이 죽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멈췄다. 나 이 좀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사람 새끼도 아니지. 말 있다 그래. 이런 진짜 뭐 같은
그러면 교수님 그 온달주점 나가서 튄 다음에는 어떻게 도망갔어요? 자, 내튀었어요. 네. 식당을 나와가지고 바로 그 700m 떨어져 있는 상동에 있는 예. 지네 집 그렇죠. 박광희 집으로 간 거예요. 목공회 방이 있는데 그 집으로. 예. 저 과도하고 수거해온 그 술병 이런 거 가던 길에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못 찾았어요, 못 경찰이. 찾지, 지금 못 찾지. 예. 그래서 집에 이제 박광이랑 원영호가 같이 이제 그 박광희 집으로 갔잖아. 네. 그 목공회 방 있는 네, 집으로. 네, 네. 거기 가서 이제 그 원영호는 보낸 거야, 집으로 가라고.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아마 목공회 방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잠은 따로따로 잤나 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영호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지인은 이제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하고 신발 피가 잔뜩 튀었을 거 아니야. 예, 예. 그거를 이제 집에 있는 쓰레기하고 함께 쓰레기 봉투에 담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20m 떨어져 있는 쓰레기 수거장에 갖다 버린. 요거는 나중에 좀 일정 부분 수거를 했고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서 딱 뉴스를 봤더니 수사 방향이 개판 엉터리더라는 거야. 뉴스는 난리 났지 뭐. 저도 그때 뉴스 막 미친 듯이 봤는데 뭐 이거. 수사 방향이 틀려서 아이가 우리 안 잡혀. 원한 치정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어? 그 다음에 인상착의라고 나오는데 네. 아무리 봐도 그거 가지고 자기들을 신고하거나 단정할 수 없겠더래. 이게 그래서 진짜 이 문제야 이게. 그럼 그것 때문에 또 교사 납치 사건도 간땡이 마음 벗어난 놓고 한 거예요. 마음 놓고 야 이거 할 만하네 하고. 그래서 이거 뭐 뉴스 보니까 수사 방향이 완전히 틀려서 예. 야 이거 우리 안 잡혀. 그냥 안심했대요 그냥 안심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경찰이 물어보지. 그럼 니네 그 살인 사건은 성공했다 치자. 예. 그걸 살인 사건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정말 기분 더러운데. 예. 자 그렇다고 치자 니들이. 예. 왜 납치했어? 그러니까. 그랬더니 박광이라는 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나는 진짜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납치 같은 거는. 내가 공범 이영화. 네. 이영화한테 우리가 온달주장 가갖고 원영호랑 나랑 사람 죽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화근이 돼갖고 이영화가 기획을 했어요. 납치를. 강도하자고 그러면서 납치 강도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거절하면 앞에 사람 죽인 거 이영화가 신고할 코발릴까봐. 이게 이 영화가 또 계획을 한 거 이거는 또 그렇죠. 야. 그래서 이영화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광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도 개쓰레기네 이것도. 그리고 또 얘네들이 세 명이서 의기투합한 게 뭐냐면 셋이서 저 목공에 공장을 하나 차리자. 아이고. 그러려면 자금이 좀 필요했다. 그 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면 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7월 말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납치 계획을 짠 거예요. 돈 만들기 위해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고등학교 교사 우씨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우연히. 우연히 하는 거예요. 그 수학 교사인데 우씨가 네. 대구에서 네. 중앙여고 갔습니다. 네. 그 우씨 전화번호를 입수해가지고 전화를 해요. 네. 저 선생님 말이죠. 나 우리 조카 수학 과외를 좀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만나갖고 좀 상의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외해 부수입이잖아요. 그때는 왜 선생님들도 과외했잖아.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 많이 그랬어요. 다 했잖아. 네,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그래갖고 횟집으로 유인한 거예요. 횟집으로 회 먹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 교사는 졸지에 과외 하나 맡으려고 갔다가 또 횟집에서 술 한잔 산다고 그러니까 덜렁덜렁 갔다가 그냥 딱 납치돼버린 거예요. 죽을 뻔했네. 그리고 지들 얘기는 그래요. 실제로 1억 5천만 딱 수학교사 부인이 보내면 풀어주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거 믿을 수도 근데 없고. 얼굴 아는데 이게 말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얼굴 아는데. 이렇게 이놈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모가 그렇습니다. 자, 이놈들 재판이 이제 시작됐어요. 예. 1심에서는요. 예. 박광희는 사형 떨어졌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칼질했다 이거죠. 사람 이놈이 주범이에요. 네. 원영호 같이 그 살인 사건에 가담한 원영호. 예. 요놈은 15년. 15년. 그다음에 납치 이거 덤빈 이영화. 예. 요놈은 12년. 12년. 특수강도 인질 강도미수. 네. 그렇죠? 예. 특수강도 인질 강도미수에다가 살인. 예. 근데 박광만 살인이 인정이 됐고요. 칼로. 그러니까 사람 마구 찔러 죽인 건 거의 박광이 했다는 했고요. 얘기죠. 원영호 같은 경우는 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수강도 인질강도미수로 적용을 해갖고 네. 박광은 사형, 원영호 15년, 네. 이영화 12년. 이게 1심 판결. 1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놈들이 항소해가지고 2심이 97년 5월에 있었어요. 1년 있다가. 예, 역시 박광은 사형. 네. 원영호는 아까 15년 받았었죠? 네, 네. 5년 DC에 줬어요. 10년.
4명이 다쳤는데 무슨. 그러니까요. 이영화 납치하던 놈 있죠. 예. 12년 받았죠. 예. 그 새끼도 5년 깎아줘갖고 7년. 납치미수인데요. 다 참 와, 세게도 깎고 있어요. 뭐 5년씩이나. 이렇게 깎고 완전 박앤셀입니다. 예. 사형은 그래도 박광은 유지를 했어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유가족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어? 세 명 그래서 들어가면. 유가족이 자 사형은 받았다 치더라도 네.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 이 네, 새끼한테. 네, 네. 그래서 박광을 상대로 해가지고 유가족이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아, 민사로요. 예,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니 법원에서 박광희한테 1억 3,600만 원을 내라고 예. 판결을 내렸어요. 뭐 돈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재판에서 19살부터 강도 살인 등 범행으로 14년이나 복역하고 나왔음에도 범행했다. 그러면서 박광은 유가족들한테 1억 3,600만 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돈이 근데 없잖아요. 염 교수님 말씀하신 거 딱 맞아요. 교도소생활 이 새끼 하는데. 뭔 돈 있어요. 부모도 그러니까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아도 내가 돈 받을 놈이 돈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박광희한테 받을 길이 없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사형수잖아 이제 사형 확정인이잖아. 네.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놈이 돈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상대로 박광희 아버지를 박광희 상대로 해서 아버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기각이죠 이건. 왜 박광은 성인이거든요. 그 성인 상태니까. 예. 성인이면은 보호자가 책임질 의무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각이 되죠. 그러니까 박광은 1억 3,600만 원을 손해배상 그 패소 판결 났어도 지급 명령이 지급 판결이 났어도 지급하지 못했고 네. 받지 못했고 네. 99년 6월 26일 날 또 다른 소송이 하나 또 3년 계시대요. 지나서요. 예. 네. 그건 누구냐면 온달 주점에서 중상을 당했던 그 아가씨 있죠. 19살. 막내예요. 19살. 예. 그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이번에는 거냐면 네. 앞에 거를 지켜봤잖아요. 네. 그 돈 받을 길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신청하죠. 국가를 상대로. 네. 즉 말하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신청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82년부터 강도 살인 등 범행을 해서 복역한 사람들이다. 네, 맞네. 가석방을 할 때 얘들 가석방으로 나왔잖아. 네, 박광희가. 가석방이죠. 가석방을 할 때 형식 심사를 해서 내보냈고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서 내보냈고 출소한 이후에도 얘에 대해서 감호가 소홀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 이 칼에 찔려갖고 죽기 일부 직전에 깨어났다. 네. 국가가 책임져라. 네.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그런데 이제 법원이 그런데 뭐라 이제 그래요? 법원에서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기각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왜요? 법원에서 기각한 이유는 뭐냐면 예. 얘가 수감돼 있을 때는 개전 의정이 분명히 있었다. 수감될 때 잘 살았다고? 교도소에서? 그다음에 자리부지가 있었다. 아이고, 자리부지는 뭘로 본 줄 아세요? 목공. 목공. 예. 그다음에 갱생했다. 그것도 같은 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있다고. 가석방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석방 했으니까 가석방 했다고 국가에다 책임 미루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재범 방지 조치 관련돼서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감시 소홀해서 얘들을. 네. 근데 아니다. 보호관찰 명령을 1년 내렸다. 보호관찰하라고. 네. 그것까지 했으면 출소 이후에 감호도 소홀히 한 건 아니다. 판사 얘기는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우발적인 범죄다. 말 된다 말이 다. 그래서 중상을 입은 그 김 씨가 신청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박광 상대로도 손배 청구했겠죠 당연히. 네. 그거는 8,700만 원 결정 내려줬어요. 돈이 없는. 그럼 하면 뭐예요? 받을 가능성이 없죠. 박광희한테는. 그래서 내가 교도소 가 있는 새끼들한테 죽으라고 징역시켜갖고 일당 받아서 피해자들한테 주라는 맞아요. 저 그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어? 네.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할부로 매월 얼마씩이라도 떼어서 뒤지는 날까지 네. 하게 만들어요. 번 돈의 근데 반은 뺏어라 줘야 돼요. 이 사건 해결은요. 대구경찰청 광수대 고금규 형사 있어요. 고금규 형사. 이름 멋있어요. 이 별명이 고뽕인데 고뽕. 네. 왜 고뽕이냐면 성고에다가 필로폰 수사를 잘해서 뽕이야 뽕. 마약 수사 전문가. 고뽕 네, 그 수사 이거 아마 마약 수사 베테랑이에요. 네. 이 사람은 이 사건으로 경장으로 90년 12월에 순경 임용됐는데 경장으로 특진이 됐어요. 근데 이 96년 당시에 90년도 들어와서 96년도에 경장 달았으면요 빨리 다른 거예요. 빨리 단 거예요 그 당시에. 예. 네. 제가 82년도에 경찰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지 같은 순경님이 계셨어요. 네, 맞아요. 똑같은 계급장 예, 달고. 예.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이 새끼 똑같은 순경이냐는 말 나와요. 예, 환갑 할아버지 순경이 많았어요. 예, 환갑 경청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건 너무하다 해가지고 순경에서 경장 잡방 생기고 예. 일장 기간이 되면 예. 경장에서 경사 잡방 예. 해갖고 경위는 저가 처음에 경찰 들어갔을 때 경사에서 경위로 가는 건 시험밖에 없었어요. 심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 간부가 되는 과정이라. 네. 그래서 잡방이 없었어요. 그거는 오로지 시험 아니면 심사였는데 경위도 잡방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말썽 피우지 않고 쭉 근무를 꾸준히 하면 경위까지는 어차피 답니다. 누구나. 예.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퇴직 직전에 경감까지는 달아줘요. 근데 그렇게 뭐 우리 후배님들 많이 보는데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됩니다. 네. 시험을 보던 열심히 일해서건 노력을 해서 좀 진급해야겠죠, 그죠? 그렇죠, 예. 물론 자기 직무에 그냥 진급 욕심 없이 꾸준히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그 진급 관계없이 가는 우리 후배님들도 있어요. 훌륭한 네, 후배님들도 네, 많으셔요. 많이 예,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2000년도에 마약 조직을 검거해갖고 또 경사까지 특진을. 이거 한 잘하네. 2, 3년 만에 경사까지 간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고뽕이 고금구 형사가 굉장히 그 수사 능력이 있는 그런 형사. 현직 간부님하고 계시겠네요, 수사 간부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자, 이 사건의 수사 교훈을 좀 뭐가 있을까요? 그게 32일 만에 해결했거든요. 빨리 해결했어요, 진짜.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한이나 치정에 집중하는 바람에 지정해 주죠. 10일 뒤에 강도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다시 잡았거든요. 근데 초기 10일이면 모든 사건 다 끝나는 거예요. 골든 타임 놓쳤네요. 골든 타임이 10일인데 네. 2주 이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일주일 이내에. 네, 네. 근데 그때는 원한 치정으로 다 보고 전과자도 걔들만 추려서 지문 대조하니까 안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그 강도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했었으면 이것들 금방 잡혔어요. 납치 사건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이게 술집이라는 속성을 너무 좀 지나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술집 속성을 본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바로 700m 거리에 박광 목공의 방이 있었잖아요. 집이 이거 있었고. 진짜 모르는 거네요. 근데 이걸 한 달 만에 인지한 겁니다. 근데 교수님 이 당시에 제가 궁금한 게 수사기관에서 살인이나 강력범으로 출소한 그 근처에 거주자를 좀 탐문했으면 좀 쉽지 않았을까요? 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건 얘기할 안- 것도 없이 이건- 했어야 이건 됩니다. 없었던 거죠, 교수님.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다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인 전과자 2명이나 사는데 거기. 1996년도에도 네. 살인 그 범죄로 복역하고 나온 애들은 관리를 했어요. 예. 우범자 관찰을 했다고요. 근데 왜 거기서 그 안 부분을 했네. 간과했는지 그건 예. 정말 그러니까 700m 거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동네 사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 예. 박광 같은 경우 주민등록도 거기 딱 등재돼 있었어요. 그럼 뭐 알겠네. 그러니까 근데 그 거주 사실조차도 파악을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관할 파수처나 담당 형사는 뭐 했냐고. 그러네. 이거는 무지하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네, 이 부분이 문제네요. 그다음에 지문 작업 실패한 거는 분명히 그 예. 손상된 거예요. 잘못 다뤄가지고 예. 채취 과정에서도 손상되고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납치 사건 검거할 때 아까 그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하면 선생님 돌아가시고. 체포 과정에서 박광희만 잡고 택시 타고 대기하던 그 일당 못 놓쳤잖아요. 이거 잘못했으면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사들 운 좋은 겁니다. 이거. 예. 박광희 잡아서 일을 잘한 게 아니라 그 형사들 운이 대빵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광희가 잡혀서 지금 그러니까요. 살아 계셨다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네요. 그러면 얘가 주로 막 칼질하고 다니는 놈이라. 큰일 날 박광희가 그러고 이게 제일 위험한 놈인데 예, 그나마 예, 살인인데. 이름을, 잡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교사 감금 이제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교사 감금돼 있었잖아요. 네. 북구 대연동에 있는 반지하 집을 수색을 하는데 늦장 수색을 해서 한 번 더 달아날 기회를 줬다. 요 놈들이 도망가갖고 아마 이제 북구 대연동 반지하 집으로 숨었던 것 같아요. 대연동에. 근데 이걸 뒤늦게 파악을 해가지고 쫓아가는 바람에 네. 얘들이 한 번 더 내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이것도 위험한 상황이 있었네 그냥. 요거는 고뽕이 네. 고금규 형사가 수사는 잘했지만 네. 잘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사 미진 내지는 수사 소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을 검거했다는 게 다행인데 네. 사람을 3씩이나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어렵게 보니까 이 대구 연합뉴스에 그 당시에 떴던 기사가 있더라고. 네, 인터뷰 네, 기사가. 네, 네. 이게 이제 박광희하고 인터뷰 기사인 것 같습니다. 박광희하고. 예. 예. 박광희 이제 보니까
자백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 네. 하고 이제 이거 아마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이다. 그럼 네 자백을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새끼 이 얘기예요. 죄책감 때문에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됐다. 이건 아니다. 그 살인 동기는 뭐냐 그럼? 그랬더니 여종업원들이 중간 술값을 계산하라고 쫄랐는데 양주 2병과 안주가 30만 원이었다. 아니 10만 원 선으로 생각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죽였다 그 소리야. 네. 술값을 그렇게 몰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급 술집이 아닌 일반 식당 상호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 단순히 술값 12분이란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종어머니 화장실까지 따라와가지고 속옷을 잡고 흔들면서 창피를 줘서 용변을 못 봤다. 이거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술값도 못 내는 병신이라며 몇 차례 핀잔까지 줘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을 했다 일단. 그런데도 죽여보라면서 달려드는 바람에 달려들고 내가 화장실을 갔는데 똑같이 수모를 당해서 정말 죽인다고 위협을 했다. 그런데도 가슴을 내밀면서 댐비라고 맘대로 하라고 그래서 2차례 찔렀다. 이게 순전히 뭐 지는 참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예. 야 그러면 여주인하고 다른 종업원은 왜 죽였냐 그러면. 댐빈 사람만 죽이지. 그렇죠. 여주인하고 그 사장하고 다른 여종업원은 왜 죽였냐 그랬더니 범행 후에 다른 여종업원이 비명소리를 내서 흉기로 찔렀고 그러니까 이제 찔린 걸 보고 막 왁 하니까 같이 찔렀다는 거야. 네. 여주인도 수차례 수모를 줬기 때문에 나한테 살해했다. 얼굴을 아는 목격자들은 모두 살해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범행 후의 행적을 한번 좀 얘기해봐라. 네. 그랬더니 집에 있는 공회사에서 평상시처럼 일했다. 지금 심정은 여러 사람을 해쳐서 미안하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하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교사 납치 사건에는 왜 끼었냐. 네. 납치 사건의 공범 이영화에게 온달 식당 살인 사건을 털어놓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다. 떠미는 겁니다. 이거. 떠미는 거네. 이런 식의 인터뷰를 박광희가 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여기서 아까 교수님 다 거짓말 같다 말씀인 거 그렇고요. 술값 같은 경우 얘네가 자주 갔잖아요 술 먹으러. 거짓말이에요. 술값이 비싸다는 게 말이 돼요 다 알 텐데. 애초부터 내가 볼 때는 네. 유흥주점이 아닌데 무허가 맞아요. 단란 네. 뭐 눈사롱이고 예. 칸막이 쳐놓고 여종업원 도 있으니까 돈 안 주려고 멋대로 간 거예요 이 새끼들. 양아치 시당. 그 전에는 가서 아마 맥주 몇 잔 먹고 할 때는 이제 그 동양바가로 드나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알아봤겠죠. 이거 눈사롱 아닌데 눈사롱 영업하고 시간 영업까지 안 해? 그냥 먹고 이른바 얘기하는 대포 부르자. 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여종업원 불러다 놓고 신나게 먹어대고 돈 못 줘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고 했겠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돈도 없으면서 이런 데 와서 술 먹냐 뭐 어쩌고 하니까 이것들이 하고 내질른 거죠. 술 채가지고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 얘기입니다 이거. 응?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예. 이거 저기 돈 오면 나왔겠네요. 그 새끼들은 나왔겠죠. 박광희는 아직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화하고 이영화는 반성하고 잘 살아야겠네. 이게 얘들이 들어가고 97년 12월 30일 날 마지막 사형 집행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죠. 예. 아직 사형수예요, 사형수. 잘 되겠습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236회 대구 온달주점 살인 사건은 이대로 이제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흉측한 사건이네. 예, 이거 아주 이거 집행했어야 되는데 이 나쁜 놈 천하에. 예.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예.